여러분, 허리 아플 때 걷기가 가장 좋아요 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처음엔 허리가 나아야 하니까 좋다고 하는 걷기 운동을 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억지로 걸으려다가 오히려 통증만 심해져서 포기했어요. 결국 저는 걷기를 멈추고 집에서 충분히 쉬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급한 불부터 껐습니다. 그렇게 아주 조금씩 걸을 수 있는 몸을 만들고 나서야 비로소 걷기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러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환자로서 겪고 이 과정에서 공부한 허리를 살리는 진짜 걷기 전략 확실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통증이 심할 때는 몸이 이미 방어 모드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변 근육들은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고 신경 주변에는 염증과 부종이 있어요. 작은 충격에도 통증 신호가 과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이 상태에서 걷는다는 건 회복이 아니라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은 자극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걷는 게 좋다는 말만 듣고 억지로 걷기 운동하러 나갔다가 그날 통증 때문에 잠도 못 잤어요. 그래서 걸을 수 없는 만큼 아픈 시기에는 걷기를 목표로 삼으면 안 됩니다. 이때 목표는 운동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저 역시 이 시기에는 걷기 대신 눕거나 편한 자세로 쉬면서 통증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통증이 조금 가라앉고 이 정도는 움직여도 되겠다 라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걷기가 회복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걷기가 허리에 좋다는 건 막연하게 알고 계시죠? 단순히 좋다더라가 아니라 왜 걸어야 하는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허리의 신 정성근 선생님의 백년허리 책과 영상을 참고했습니다. 첫째, 동물 실험이 증명한 디스크 리모델링 효과입니다. 연구진들이 쥐를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한 그룹은 가만히 두고 한 그룹은 트레드밀에서 걷고 달리게 했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운동을 한 쥐들이 허리 디스크 속의 세포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디스크를 구성하는 물질에 훨씬 풍부해진 겁니다. 특히 디스크의 껍질인 섬유륜의 두께가 두꺼워졌는데요. 마치 얇아서 터질 것 같은 타이어가 두꺼운 오프로드 타이어로 바꾼 것과 같습니다. 걷는 행위 자체가 디스크를 더 튼튼하게 리모델링 한다는 뜻입니다. 둘째, 디스크 내 수분 충전 효과입니다. 최근 5년간 일주일에 20km 이상 꾸준히 걷거나 달린 사람의 허리 MRI를 분석했더니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디스크의 두께가 훨씬 두껍고 디스크 속의 수분 함량의 월등히 높았습니다. 디스크가 납작해지고 푸석해지는 게 노화이자 퇴행인데 걷기는 이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디스크를 촉촉하고 탱탱하게 유지해준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잠자던 줄기세포를 깨웁니다. 저는 이게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입니다. 도대체 걷는 게 어떻게 디스크를 고칠까? 비밀은 디스크 바로 옆 종판이라는 곳에 숨어있는 줄기세포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발생하는 쿵쿵거리는 리듬이나 압력이 줄기세포들을 깨우게 됩니다. 활성화된 줄기세포는 이 디스크 안에서 이동하면서 찢어진 섬유륜을 다시 붙이고 수분이 빠진 수액을 채워넣는 수리공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이 수리공들은 절대 깨어나지 않습니다. 넷째, 찢어진 디스크를 붙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허리가 낫는다는 건 결국 찢어진 디스크가 아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생물학적 기전 중에서 찢어진 디스크 조직을 재생시키고 아물게 만드는 운동은 걷기와 달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근력 운동은 근육을 키워줄 뿐이지만 걷기는 직접적으로 디스크라는 조직을 치료하게 됩니다. 여러분, 걷기는 내 몸속 줄기세포를 깨워서 찢어진 허리를 꿰매는 자가치료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걷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걷기가 허리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독이 되느냐는 자세에서 갈립니다. 첫 번째, 배에 힘을 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어를 잡는다고 배에 힘을 꽉 주고 걷게 되는데 배에 힘을 빼야 상체 체중이 허리 뒤쪽으로 자연스럽게 실리면서 척추 본연의 십자곡선, 요추 전만이 살아납니다. 두 번째, 가슴을 활짝 펴야 합니다. 양쪽 날개뼈를 뒤로 살짝 모아준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활짝 펴시고 명치에서 레이저가 나간다는 느낌으로 걸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시선은 땅을 보고 걸으면 목이 꺾이고 허리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멀리 정면 위쪽을 보세요. 턱을 치켜 들고 걸으세요. 꼭 자세를 지키면서 걸어야 효과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걸어야 할까요? 정답은 여러분의 통증이 허락하는 만큼입니다. 처음엔 허리가 뻐근했는데 걸을수록 통증이 줄어들고 시원해진다? 이건 붓기가 빠지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더 아프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걸으셔도 됩니다. 반면 걷는 도중에 엉덩이가 저리거나 허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이때는 즉시 멈춰서 허리를 뒤로 젖히거나 잠시 앉아서 쉬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걸었더니 아까보다 더 멀리 편하게 걷는다. 그러면 계속 걸으셔도 됩니다. 쉬어도 통증이 가라앉거나 다시 걷는데 아까보다 더 아파온다. 그날은 운동을 거기서 멈추시고 집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입니다. 어제 운동 때문에 오늘 아침에 일어날 때 평소보다 더 뻐근하다면 그건 어제 과했다는 증거이니 운동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걷기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걸으면 안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갑자기 통증이 시작됐고 매우 강할 때, 허리를 삐끗한 느낌이거나 움직이기만 해도 찌르는 통증이 난다면 이 시기엔 안정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몇 분도 못 걷고 다리가 저리거나 터지듯이 아플 때, 잠깐 쉬었다 걸어도 다리 통증이 확 올라오는 경우, 쉬어도 회복이 느린 경우, 이때는 무리한 걷기는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걷고 난 뒤 통증이 하루 이틀 계속 누적될 때, 오늘은 괜찮겠지 하고 반복했는데 점점 더 아파지는 경우에는 이건 단순히 근육통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네 번째,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 발이 잘 안 들리는 느낌이 나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느낌이 나면 이때는 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진료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4가지 증상이 있다면 걷기는 잠시 멈추시고 정확한 진단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음엔 출근하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던 저도 단계별로 접근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달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통증이 심한 시기에는 걷기보다는 치료와 휴식이 먼저이고요. 일상적인 걷기가 가능해지면 그때부터는 걷기를 통해서 허리를 좀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서 짧고 느린 걷기를 통해서 통증을 체크해 나갑니다. 통증이 안정되면 걷는 시간이 점차 늘리고 달리기까지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의 허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허리 통증 탈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